네, 안녕하세요. 끝판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복절입니다. 쉬는 날인데 운전기사도 쉬러 간 것 같아요. 참 이게 갈 듯 말 듯 하면서 안 가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여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뭐 그냥 괜찮다 무쇠일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해시리븐 주봉에서 바이가 모든 거래소에서 확정이 났거든요. 제가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뭐 비트스탬프랑 비트파이넥스 이런 데는 바이가 떴다 안 떴다 떴다 안 떴다 하다가 결국 주봉 마감 때 되니까 4개 다 바이를 만들면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파이넥스, 비트스탬프까지 다 해시리본 바이를 주봉상으로 만들면서 좋은 시그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이거 보시면 이 주봉상으로 바이가 한번 안 뜬 적이 있어요. 여기죠. 요때인데 요때는 그냥 카피츄레이션 뜨고 바이가 주봉상에서는 안 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까지는 다 떴는데 주봉에서는 안 뜬 데가 이때였는데 그리고 FTX 빔이 한번 이렇게 와버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주봉까지 바이를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주봉에서 바이가 또 떴다. 그리고 이제 이게 FTX가 끝난 다음에 12월달 말에 이게 다시 바이가 떴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바이가 떴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이제 떼보면요, 그죠? 여기가 이제 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선이냐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저점을 쭉 이으면 이러한 선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주봉보다 일봉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 지점들이 딱딱딱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몸통에서 지켜줬고 여기는 꼬리에서 지켜줬고 여기도 꼬리에서 지켜준 그런 선이 있는데 요 선이 어쨌든 정확하게 그어지지는 못하겠지만 대충 요 매물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드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역대를 좀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여기서 지속적으로 꼬리를 남겨주고 있는 28,700 5차 범위까지 감안해서 한 28,500 정도부터 이 지금이 29,500이죠. 여기 위에만 가면 자꾸 떨어지니까 이 정도 라인까지 해서 박스권이 계속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 추세선을 지키고 올라가주면 굉장히 베스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세선을 쭉 크게 보면 제가 이런 형태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게 이러한 형태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형태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번에는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만큼의 수렴한 거를 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인데요. 이게 이제 떨어지면은 나스닥이 강한 거고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건데 지금의 움직임의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2020년 말에 이런 약세가 펼쳐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연말부터 그 다음에 2021년 정도가 되니까 그때 코인으로 다 몰려왔잖아요. 그 이유가 나스닥은 좀 덜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기 전에 이러한 형태의 역헤드 숄더 모양이 있었어요. 2020년에.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역헤드 숄더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얘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나스닥은 잘 가는데 왜 비트만 안 가냐, 왜 코인은 뭐 하냐에 대한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요한 선들을 보면 항상 이게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지켜줄 때 그때가 이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요만큼 더 올라갔잖아요. 2019년도 물론 그 다음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기를 지켜주면서 올라가게 됐는데 지금도 이제 2022년에 하락장 때 밑으로 빠졌다가 이걸 이제 돌파를 한 다음에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라서 아마 지키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 몇 달 동안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좀 횡보를 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경우를 보면 우리가 어쨌든 이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횡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테더 도미넌스인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도미넌스는 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얘도 보면 헤드숄더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하방으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하방으로 돌파가 나오고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거를 지금 리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백테스트가 이제 리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때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도미넌스가 쭉 떨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코인들의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전체 시총에서의 스테이블 코인들의 점유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전체 시총에서 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들의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게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항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저항을 받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형태로 될 거다. 이제 아까 비트코인을 제가 이러한 형태의 모양을 그려서 어센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뒤집은 게 디센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알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뭔가 좀 새로운 개념이긴 해요. 이게 주기가 우리가 흔히 4년의 주기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를 묶으면 6년의 사이클이 되는데, 지금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번 남았다, 파이널 불런이 상승장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럼 이제 2025년 정도를 정중앙으로 쫙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까진 저도 잘 모르겠긴 해요. 이게 진짜 똑같이 이렇게 간다라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주기를 우리가 4년으로 계속 봤지만 반감기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6년으로 보는 접근법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홀더와 단기 홀더의 실현 손익을 나눈 것에 대한 이 가격인데요. 이걸 보면은 요 노란색 선 있죠? 연노란색인가? 이 주황색이라고 그래. 아무튼 이 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항상. 근데 지금이 그 가격대에 거의 맞닿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지켜주면서 올라갔는데, 이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얘가 올라가면서도 계속 여기를 찍을 때마다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라인에 갖는 거는 되게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죠. 지루하게 가격을 무너뜨리는 쪽으로는 가격 조정도 있지만, 지루하게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횡보의 기간 조정의 형태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기간 조정이다. 그래서 이게 끝난다면 불마켓이 올 거니까, 상승장이 올 거니까 좀 더 참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정말 변동성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좀 여러분들이 잘 버티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만 끝나면 다시금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 가격들을 되돌렸듯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나스닥 얘기도 하면서 왜 비트코인만 안 오르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항상 요즘 뭐 채권도 떨어진다 그러고,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도 강등된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도 끝났다, 경제위기 온다, 뭐 이제 그 마이클 버리도 숏배팅을 하고 그런 게 발생을 하는데, 항상 그게 배팅을 하자마자 떨어지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계속 분할로 오를 때마다 매집을 하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1차 진입 정도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선동이 돼서 막 진짜 모든 걸 다 팔게 되면 나중에 고점에서 또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제가 이제 상승장에 대한 관점을 자꾸 말씀을 드려도 항상
여러분들은 그 반대의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항상 일정량의 현금 비중은 필수적으로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광복절 휴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